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천안의 조용한 주거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덧 대통령부터 재계 신인물들까지 깊은 관심을 쏟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봄, 그날 하늘이 움직였다는 믿기 어려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소년의 예측은 이미 300건이 넘는 사례에서 사실로 입증되었고, 이번엔 한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내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나 흥미거리 점술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 속 우리는 어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소년이 있었고,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다시 꺼냈을까요? 왜 하늘은 정확한 때가 오기 전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그가 밝힌 세 가지 길은 각기 전혀 다른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충격적인 전환점, 그리고 소년이 본 마지막 장면, 결정적 결말은 영상 마지막에서 공개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제 소년의 이름은 김민준. 천안시 사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기도를 올리는 이들, 염주를 감싸진 손, 희망과 절망이 조차 않은 표정들. 단 한 명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린 이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을 좋아하던 평범한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열병과 함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하늘이 열렸어요. 보여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부모는 단순한 고열로 여겼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차 타지 마세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다다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은정 씨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믿기 힘든 듯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는 곧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소년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마치 미래를 꿰뚫는 듯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천안의 아파트 앞 주차장은 매일 가득 찹니다. 정치인, 재계 인사, 연예인까지 모두가 민준의 말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냥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하늘이 보여주신 대로야. 민준은 점이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절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은 전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회장 한 명도 비밀스럽게 천안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년간 함께한 파트너와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민준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 이 말을 들은 회장은 망설였고 결국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파트너 기업의 회계 부정이 폭로되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계약을 간행했다면 회장 역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국회의원 후보가 민준에게 선거 전략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름 속에 지혜, 시온, 미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세민이라는 인물과 손을 잡은 후보는 결국 모두의 예산을 뒤엎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사건들이 계속되자 전국의 무속기의 임사들까지 아이를 보기 위해 천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무속인은 이 아이는 하늘이 직접 길을 터준 눈을 가졌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본 민준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젠 한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곧 움직이실 거예요.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 예언 327건 중 단 하나도 빗나간 적이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반연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충격적인 예언을 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담을 모두 멈추고 반 안에 틀어막혀 지낸 시간대,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날 민준의 얼굴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상담을 이어가던 중 민준이의 눈빛이 순간 흐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순간 상담실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누구도 아이가 저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본 한삼은 무척 기묘하고 섬뜩했습니다. 어두운 속방, 그리고 그 안에서 서릴 더미에 둘러싸인 한 남자.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주변에 모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과거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 남자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도장을 찍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고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힐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더 커져요. 지금은 방을 가득 채우고 곧 나라 전체를 삼킬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한 기업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뿌연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 잠시 물러났지만 아직 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순간 반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 나튼 얼굴이 떠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흘러나온 말이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민준처럼 예지력이 강한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말한 단어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을 본 것이라 여깁니다. 실제로 유명한 예언가들의 가장 정확했던 발언들도 대부분 그런 무심한 순간에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장면을 본 건 정확히 올해 초였고 이후 정계에선 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했던 퇴학 정치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잊혀낸 모임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설 거예요. 민준은 상담이 끝난 뒤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하늘이 보여준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어요. 봄이 오면 시작될 거예요.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최근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민준의 예언은 점점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민준이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곧 산산할 수 없는 정난에 빠질지도 몰라요. 며칠 뒤 민준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한 환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 속 장면은 마치 연극의 서곡처럼 펼쳐졌습니다. 넓은 무대 위 두 인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팔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죠. 처음엔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는 무력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고 도장이 찍힐 때마다 무대 바닥이 떨려왔습니다. 무대 뒤편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지만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은 눈부신 빛에 가려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정면으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하늘이 직접 적은 글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붉은 바람이 몰아치며 무대 위로 두 갈래의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밝은 빛을 향해 뻗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깊고 음산한 그림자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난서림 없이 어두운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그 길로 향한 사람들은 곧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반합도 없이 끝없이 취약했어요. 민준은 그때 느낀 전율을 잊지 못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아직도 귀에 맴돌아. 그 순간 무대 위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옷에 검은 얼룩이 번졌고 그 얼룩을 지우려 애썼지만 손에는 불길 같은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지울수록 얼룩은 더 넓게 퍼져나갔고 결국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귀에 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직접 움직일 시간이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며 찬란한 빛이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삼에만 몰두했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드디어 눈을 떠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엔 정의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한 채 오히려 두 눈을 꼭 감았고 빛이 감해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이래요. 더는 늦출 수 없어요. 유래는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힘입니다. 민준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선택해야 해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빛의 방향을 향해 눈을 떴고 누군가는 스스로 어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하늘과 이 나라를 연결하는 커다란 끈 하나가 마치 태풍에 휩쓸린 돛대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끈은 하늘의 뜻과 우리 운명을 잇는 생명선이며 그는 그것을 부결의 줄이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은 무척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 내달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손이 미끄러져 어두운 수면으로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끝자락에 겨우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이들이 빠진 곳은 짙고 검은 물속이었고
그곳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시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눈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마치 우리가 실수하길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주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운이 정확히 두 방향으로 나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푸르고 밝은 기운이 넘실거렸고, 다른 쪽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연기가 하늘로 퍼져가고 땅이 갈라졌죠. 그 장면은 실로 환상과도 같았지만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그 간절한 기도조차 균열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빛을 향해야 하는데 분노가 기도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반응했습니다. 붉은 번개가 허공을 갈라치더니 그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새하얀 건축물이 솟아오르며 환호성이 터졌고, 다른 쪽에서는 낡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절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동시에 두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새롭게 세우고 다른 하나는 무너뜨리는 일. 민주는 이 장면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창조와 붕괴가 같은 시공간 안에서 맞물리는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부결의 끈이 요동칠 때마다 민준이의 눈앞에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휘어지고 다시 펼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지도가 스스로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겹게. 그러다 지도 위에 작은 빛의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불씨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빛들은 늘어나 서로 이어졌습니다. 지면 위에 그려진 새로운 별자리 같았어. 민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속기에선 구결의 끈이 흔들린다는 것은 한 나라의 뿌리, 즉 근본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를 뜻한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러한 대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등장했고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환상 속에서도 그런 별표로 전조, 별표는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끈이 가장 거칠게 흔들리던 그 순간 한 인물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민주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겉보기엔 너무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 끈을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 흔들림이 잦아들었어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짓 하나로 공간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이 땅을 위한 존재예요. 그의 등 뒤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불빛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둘러진 듯 불꽃은 그를 비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모든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대지의 공기가 더 단단해졌고 그의 걸음은 공중을 디디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이미 뿌리를 내렸다. 봄이 오면 그 존재는 드러날 것이다. 민주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나 스쳐 지나갈 만큼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름도 외모도 말투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짊어진 무거운 운명이 있었어요. 스스로도 왜 그런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참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빛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빛, 선택받은 자의 흔적. 그 빛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일어설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때가 오기 전까지 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변화는 하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민준이의 환상 속에서 거대한 문이 천삼에서 열렸고 그 틈 사이로 하늘의 붓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붓이 그 인물의 손에 쥐어지자 새삼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 하늘의 의지가 담긴 권위의 상징이었어. 민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냐는 의심과 조소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죠. 너무나 평범한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지도자의 흔적이나 이염 혹은 혈통 같은 전통적 상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빛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말 대신 따스한 에너지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불꽃 하나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희망, 치유, 용기. 그의 말은 이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임진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뉜 마음들을 하나로 잇고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다. 하늘이 직접 부여한 의미였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결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피하고 싶어 했고 책임이 지는 무게에 눌려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늘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쫓는 이가 아닙니다.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민준의 이 말은 그 환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나타난 이 인물은 우리가 떠올리는 영웅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한 명문가 출신도 위대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선택한 세상 속의 숨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속에 비범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중의 틈에 섰고 높은 단산 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예언, 침묵의 시간. 그런데 이 놀라운 환상의 뒤엔 민준이 한동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어떤 보아선 안 될 예언의 단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에 그치지 않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 해본 민주는 모든 상담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일주일간 외부와 단절했습니다. 부모조차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드러난 사실. 그 기간 동안 같은 꿈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같은 장면, 같은 메시지, 매일 밤. 민주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보여줬는지 아직 민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절대 진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갇혀 있어야 했던 꿈이었어요. 봉인된 장면, 그리고 묶여야 했던 전날. 민주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열려선 안 되는 문이었어요. 하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지 마. 그런데 나는 봐버렸어요. 그가 본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이 기울었고 동쪽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떠올랐으며 남쪽에서 올라온 순환하는 힘이 북쪽의 에너지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위로 거대한 불문이 형산이 열렸고 바다는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각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건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예언을 목격한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예교가와 고위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정체불명의 중잔담이 돌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본 것을 새삼의 만함으로써 현실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말이 현실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속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총지우설, 충적우설이라 부릅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면 그 진실이 오히려 세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역사 속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같은 이유로 자발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북쪽 하늘이 기운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두 태양은 두 개의 통치 중심, 혹은 권력의 양분화를 뜻합니다. 남북 간의 에너지 충돌은 오랜 분열의 종지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길했던 것은 검게 물든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 물이 어둠으로 잠식된다는 건 근본적인 생명의 순환이 멈춘다는 뜻이죠. 그건 재앙의 전중이에요. 그 후 민주는 한 달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잠그고 매일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하늘이 허락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일은 시작됐어요.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정해진 길은 이미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예언은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고 급박해졌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고 경고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말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 같았어요. 그는 예언자만이 감당해야 할 딜레마를 고백했습니다. 무속계의 원로들은 이 침묵과 재계의 흐름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시기를 조절했다는 건 지금 다가오는 사건들이 그만큼 무겁고 중대한 뜻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민준이 다시 말하기 시작한 이후 그의 언어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고된 시련, 혹은 시간표 위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다시 부르셨던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한사는 전 세계 질서의 반연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핵심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최근에 본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인물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조차 그때들은 이야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지도자가 마주한 운명의 문,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의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환상에서 지도자는 거대한 나무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는 하나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회, 기회.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는 공중에 떠있는 세 갈래의 줄이 펼쳐졌습니다. 각각은 다른 색과 길, 그리고 완전히 다른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붉은 줄, 투쟁이 길. 이 줄을 선택하면 전면적인 대결과 충돌이 시작됩니다. 민주는 이 길의 양면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환호,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폐허, 상실, 고통. 붉은 줄 주변에는 전장의 연기와 코아움, 이긴 자들의 외침과 패한 자들의 절규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이기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줄, 흰색 줄, 저항의 줄. 이 길은 폭력 대신 시민의 저항, 비폭력과 연대, 조용하지만 끈질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택입니다. 민주는 이 길 위에 손을 맞잡은 사람들,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천천히 뒤바뀌는 질서를 보았습니다. 이 길은 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넓은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이지 않는 줄, 구원의 길.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투명한 줄. 민주는 이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줄은 싸우지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아요. 이 길은 화해와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문이에요. 이 줄은 싸움도, 손실도, 대립도 거치지 않습니다. 하늘이 직접 내린 새로운 길, 그 길은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전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제3의 선택지였습니다. 지도자는 주저없이 그 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투명한 줄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환불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세계를 감싸는 황금의 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되었던 남과 북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적대하던 이들이 손을 맞춰놨습니다. 과거의 적은 형제가 되었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도자가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든 뒤에는 그와 함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홀로 선 영웅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길 위의 동반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깃발을 함께 높이 들었고 그의 직결된 의지가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을 밀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더 따뜻하게. 민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끝났어.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건 무력이나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이 보여준 길을 찾고 그 길을 직접 걸으려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붉은 길, 투쟁을 선택한 자들의 길, 하얀 길, 정의로운 저항과 연대를 택한 자들의 길, 황금빛 보이지 않는 길, 오직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인도할 수 있는 화해와 통합의 길. 민준이 본 환상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단지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말했대. 준비는 이미 끝났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12살 천한 소년 민준이가 본 한산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지연, 운명을 연결하는 구결의 줄의 진건, 보이지 않는 황금빛 길의 출현,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가장 강조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는 미리 쓰인 문장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붉은 깃발, 그 뜨거운 대결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얀 깃발, 정의로운 목소리의 연대를 이을 것입니다. 아니면 황금빛 길, 하늘이 비춘 통합과 화해의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임준이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힘은 싸움에서가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일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소, 예언 속 그 지도자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당신 주변에서도 작은 변화의 신호가 보이고 있나요?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준이의 환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민준이의 추가적인 예언, 그리고 이 땅의 미래에 관한 더 깊은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작은 클릭이지만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마무리 메시지. 빛은 어둠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기며 희망은 잘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해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